나오는 문제는 여기 여기 조 나누기라고 나왔습니다. 조 나누기는 우리가 용어상은 분할 분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 분배. 분할은 조 나누기만 하는 거를 분할이라 하고 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가 분배야. 그러니까 나는 4명을 2명을 나누었다. 여기까지 분할이야. 4명을 나누어 가지고 A방, B방에 집어넣겠다. 이게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분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분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자기가 조금 이제 능수능란하게 되면 분배 개념을 한꺼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뭐 순열적인 개념으로. 하지만 일단은 조를 나눈다. 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분배하겠다.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면 일단은. 그래서 명면으로 나누었느냐 이 생각을 꼭 해줘야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PQR이 같게 되면, 두 번째 문장에 나왔지? PQR 중 두 수가 같으면 2팩으로 나눠주고 모두 3개 같으면 3팩으로 나누어준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6C2, 4C2, 꼭 이 C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개수가 3개가 같다. 그러면 3개를 나열한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조사를 할 게 하나 더 있네. 시험 기간에 조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시험 기간 조사. 나는 11월이다. 없죠? 오케이. 그럼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미리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미리 설명할 문제는 15번. 리그 토너먼트. 그 다음에 29번. (40번) 3개는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경기를 할게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이번에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야구 그 시즌에는 리그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리그가 있고 포스트 시즌에는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둘이 붙어서 진 사람 떨어지고 이긴 사람 올라가고. 여기까지 됐죠? 자, 리그는 경기 수는 팀이 자, 리그는 몇 경기를 하느냐면 경기는 몇 팀에? 2팀을 하기 때문에 NCE가 되겠어요. N팀 중에서 2팀이 게임을 한다. 여기까지 된가요? 됐어요? 근데 이게 몇 경기씩 하는 거야? 야구는 몇 경기씩 하지? NC에서 몇 경기씩 하니? 한 경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한 경기씩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러 경기를 하잖아요. 야구는 16경기를 합니다. 야구에. 그래서 팀당 144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로 예시를 들면 10C2 곱하기 16, 10 곱하기 9 나누기 2, 16. 일부러 써준 거야. 계산하는 그거. 그렇지? 총 우리가 몇 경기 한다고? 144경기를 합니다. 팀당. 근데 몇 팀이 있어? 10팀이 있겠죠. 게임당 두 팀을 하니까 이 두 개씩이 똑같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10시 우리가 팀당 144경기래 야구가 144는 외울 필요는 없고 계산해내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구가 이만큼의 경기 수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토너먼트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토너먼트 대진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토너먼트는 어떻게 하냐면 토너먼트는 뭐 대충 본 적은 있을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긴 사람 올라가고 진 사람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은 경기는 2경기씩 하고 2경기가 다시 2경기를 하고 마지막 이렇게 되죠. 2개씩 가죠. 그래서 보통은 2의 거듭제곱으로 판을 보통 짭니다. 그러지? 4강, 8강, 16강, 32강, 64강 이런 식으로 가. 주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간 것을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토너먼트 경기 수는 현재 8팀만 했기 때문에 여가 4경기를 하고 여가 2경기를 하고 1경기를 하게 되면 총 7경기를 하게 되면 우승자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하나 더 있으면 여가 몇 경기? 8경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의 등비수열 합공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더하기 할 줄 아니? 아니다. 16강이 아니라 지금 32강이죠. 16경기를 했다는 것은 32팀이 있었으니까 16경기를 했겠지. 얘 더하기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어떻게 해? 여기다 2를 더하면 얘가 2가 됩니다. 2 더하기 2는 2의 제곱이야.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이게 중학교 수준의 덧셈, 2의 거듭제곱의 합이야. 알겠어? 물론 등비수를 알면 등비수 공식 이용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이런 수가 될 건데 문제는 항상 경기가 2의 거듭제곱 팀이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경기수 완전 달라지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이냐면 얘는 토너먼트는 마지막 우승자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 경기를 하는 거지. 경기 하나를 하면 한 팀이 올라가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겼다가 아니라 한 경기를 하면 한 팀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팀은 올라가고 그 한 팀은 더 하는 거고 한 팀은 떨어졌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기 하나당 한 팀이 떨어지게 돼 있어. 경기 하나당 한 팀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경기 하나당 한 팀이 떨어지니까 경기 수는 n팀이 경기를 하면 경기 수는 n-1 경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한 경기 할 때 한 팀이 떨어지잖아. 100팀이 와서 경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대진표가 쭉 있겠지. 이게 거듭제급이 아니니까 양쪽의 사이즈가 똑같진 않아. 반반씩 하고 어떤 팀 부전승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근데 경기 하나당 한 팀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토너먼트의 총 경기 수는 n-1경기다. 아주 쉬운 거야, 이거. 예? 자,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진표 작성. 자, 대진표 작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8팀을 쪼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2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는 분할 분배로 풀 거야.
자, 분할 분배를 쭉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부분 문제 분할 분배로 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풀 거냐면 순열로 풀 건데 얘는 약간 정형에 대해서만 순열로 풀 거고 비정형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할 분배로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대진표를 짤 때 일단은 총 8팀을 4팀으로 쪼갰다. 이렇게 쪼갠 겁니다. 자, 대진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팀하고 붙냐가 중요한 거야. 이러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천장에 매달은 모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빌. 얘가 바뀌었어. 바뀐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몰라.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바뀔 수 있지. 또 몰라.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들어가는 4개를 분할을 거야. 조금 이따 쓸게요. 그리고 나서 4개 팀을 2개 오른쪽 4개 팀을 다시 2개로 분할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문제를 다 푸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00분의 1을 첫 번째 한 거야. 두 번째 4팀을 4C, 2C, 200분을 한 게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으니까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대진표 짜는 개수입니다. 대진표. 자, 두 번째 방법을 써줄게요. 순열입니다. 순열은 8개의 팀을 이 자리 8자리에 나열을 시킬 거야. 나열시킨다고 했으니까 일단 8팩이겠네. 8팩이겠지. 그런데 이 자리만 보면 A, B가 놓이는 경우와 B, A가 놓이는 경우는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 자리 바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게 자리 바꿈이 똑같아. 자리 바꾸는 게 똑같아. 그리고 요거 2개가 바뀌었어. 요렇게 바뀌었죠. 바뀐 상황을 인지를 해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고 여기까지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자리 바뀌었다 2팩, 얘가 자리 바뀌었다 2팩, 얘가 자리 바뀌었다 2팩. 2팩이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7번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정형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 풀이가 더 연산이 좀 더 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정형일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 풀이는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 따라서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은 대진표 짤 때는 시드라고 있어요. 자리 배정이 있습니다. 1등하고 2등이 처음 경기하면 안 되겠지.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구분을 시켜서 1등이 여기 들어가면 2등 이쪽 조에 집어넣습니다. 이쪽 조에. 다른 조에. 경기 첫 번째 업계. 그 다음에 3등은 이리 놓고 4등은 이렇게 넣어. 이런 식의 어떤 룰을 지정해 준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렇게 푼다는 것은 순열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하다가 표현상 만들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분할 분배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부전성 올라간 거 하나만 더 풀어줄게요. 총 7팀으로 했으니까 총 경기수는 6번만 하겠죠? 그러지? 대진표 짜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짜면 7명을 4명, 3명으로 쪼개고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고 3명을 2명, 1명으로 쪼개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식은 7C4, 3C3 4명, 3명이니까 중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을 2명으로 쪼개는데 2명이 개수가 똑같네요. 그래서 200분의 1을 나눠줘야 되고 얘를 3명을 3C2,
일시 1를 일부러 써준 겁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연습되면 일시 1 굳이 안 쓰고 3시 2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아시겠죠? 지금은 요게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 이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다 실수 안 할 때까지는 그렇게 풀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게 무슨 방법이야? 분할 분배 방법이고, 두 번째 순열의 방법은 총 7개니까 7패. 그리고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네요. 나머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100을 4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명짜리 개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고 7명짜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분자의 차이가 8 차이가 나요. 분자 8 차이가 나고 분모도 8 차이가 났습니다. 8팀 대진표 짜는 방법과 7팀 대진표 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자, 어느 경기에 참가한 팀 수가 홀수라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4팀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비뽑기로 2팀씩 한 조가 됩니다. 한 조가 되어 승자가 2차전에 진출합니다. 두 번째 말이네요. 제비뽑기에서 조를 이루지 못한 팀은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홀수니까 한 팀은 경기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체 팀 수를 EN-1로 써도 되고 플러스 1로 써도 관계없어요. 계산상 EN 플러스 1이 좀 편할 거야. 이게 전체 팀 수야. 전체 팀 수에 그러면 EN팀이 2팀씩 짝을 지어서 경기를 했겠죠. 그럼 이게 몇 경기? N경기가 발생했겠네. 그렇지. 그럼 몇 팀 남았어 이제? 몇 팀 남았어? N 플러스 1팀이 남은 거죠. 2차전에 진출한 모든 팀이 이 팀이 2차전 진출했어. 그래서 다른 팀과 한 경기씩 리그전을 통해서 N 플러스 1씩 2 하면 리그전의 팀 경기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재경기 없이 4팀이 가려지는데 총 35경기 했다고. 요거 더하기 요거가 35가 되겠네요. 리그 말도 없어 지금. 요놈 더하면 35경기. 까지 되시죠? 자, 38번 대진표 짜는 거 아까 한 거네요. 아까 한 거야. 39번. 8명이 씨름을 하는데 실력 차가 있고 시합에서는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때 실력이 5위인 사람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이겠죠. 전제 조건이 5위인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가게끔 하려면 1, 2, 3, 4등을 이쪽으로 보내고 5등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됐습니까? 너무 조금 문제가 조금 그래.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1등하고 2등이 만나지 않는다. 이 정도 느낌이 좀 편해. 알겠나요? 아니면 3등이 올라간다. 이게 좀 편해. 왜냐면 이거는 1, 2, 3, 4등 다 1위 보내버리면 여기에 1, 2, 3, 4등 들어가 있고 여기가 5, 6, 7, 8등 들어가는 경우는 정해진 룰이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왜냐면 1, 2, 3, 4등이 오른쪽으로 5, 6, 7, 8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4팀 나누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고 나머지 4팀을 2팀으로만 나누면 돼. 왼쪽 거 할 거고 오른쪽 거 할 거고. 알겠어요? 너무 쉽게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1등하고 2등이 만나지 않는다. 요게 좀 적당한 문제일 거야. 1등하고 2등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풀이는 답은 얼마야? 9입니다. 1등, 2등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1등이 어디를 들어가? 만약에 왼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2등은 오른쪽을, 이거는 당연한 말. 1등, 2등, 2등, 1등. 관계없지? 그리고 나머지 6명을 일단 3명으로 쪼갤 거야. 그런데 3이 똑같겠죠. 그러면 다시 이놈을 2팩으로 나눠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근데 이쪽 조는 1이 딱 들어가 있지. 여기가 1이 들어가 있지. 여기가 2가 들어가 있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첫 번째 들어갈 거 아니야. 만약에 첫 번째 내가 들어간다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네 하고 아무 데나 들어갈 거야.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1번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 2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1등이 들어간 위치, 2등이 들어간 위치는 이제는 정확하게 다른 위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위치가 되면 우리는 여기다가 뭐까지 해줘? 다시 분배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연습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거고 1번이 들어간 자리와 2번이 들어간 자리가 반에 문패가 있는 거야. A조, B조라고.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들어가면. 뭔 말인지 알겠나요?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들어가면 1번이 들어간 조, 2번이 들어간 조. 그러면 1번이 들어간 조 6명 중에 3명만 골라주면 나머지 애들은 반대편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안 할 거라고. 알겠나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건 뭐 한 거야? 1, 2번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제 4명, 4명으로 쪼개는 과정이 했고 마찬가지로 4명, 왼쪽 4명을 2명, 2명으로 쪼개야 되고 오른쪽도 2명, 2명으로 쪼개야 되고 이 정도의 문제가 보통 나오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대진표의 모양을 약간 틀어놓고 또 이러한 방법이 있겠죠. 만약 대진표가 달라지면 완전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2등이 들어간 자리가 아까는 아무데나 이 자리든 이 자리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번이 여기 들어갈 때와 여기 들어갈 때가 달라요. 두 가지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론입니다. 29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 식의 폼은 다 똑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뭐가 달라져? 여기 있는 개수가 달라지고 여기 있는 개수가 달라질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주 달라지니까.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A, B, C, D가 자연수에 있는 것과 음이 아닌 정수인 것 두 가지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 1차 문제야. 그래서 요 문제 폼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했으니까 D로 하겠고 나는 8만 해볼게요. 숫자상 7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냥 A, B, C, D 7 여기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A, B, C, D가 자연수 조건이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인데 말로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나옵니다. 얘는 A는 1부터고 얘는 A는 0부터야.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죠?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우리한테 가까운 문제는 이 첫 번째 식입니다. 자연수 조건이야. 자연수 조건 A, B, C, D라는 사람에게 7개의 사탕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A, B, C, D한테 7개의 사탕을 나눠주는데 자연수 조건은 적어도 하나씩 이런 표현이겠지. 그러면 자연수구나 1 이상이구나 판단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사탕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않고 너 뭉탱이로 몇 개 주고 몇 개 주고 너 몇 개 주고 몇 개 줬다 이 말이겠지. 됐습니까? 하나씩만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문제 푸는데 쉽게 풀 수 있냐면 요게 엿이라고 볼게요. 엿 막대엿. 요즘 너희들은 엿이라면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엿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막대 엿이야. 옛날에는 엿장사가 이렇게 판에 있으면 요만하게 요보다 더 커요. 이 판 자체가 이것이 엿이야. 그래가지고 정으로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쳐. 일자로 쭉 만들어.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옛날 풍경이야. 옛날에 고물 아저씨들이 고물 살라고 엿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갖다 주면 엿을 이만큼 잘라갖고 준단 말이야.
여튼간 여시라 하고 여기에 사탕이 7개가 박혔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사탕 7개를 4명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눠줬어. 나눠주고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엿을 몇 조각으로 나눠야 돼? 4조각으로 나눠야지 4명한테 나눠줄 거 아니야. 근데 4조각으로 나누려면 몇 번 잘랐어? 1번, 2번, 3번만 잘랐네. 그럴 거 아니야. 1번 자르면 2조각. 1번 더 자르면 3조각. 4명한테 나눠주려면 3번만 잘랐다.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를 잘랐겠냐? 사이를 잘랐겠지. 빨간 곳이 몇 군데야? 6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자연수 조건에서는 요걸 기억을 하세요. 7개면 자를 수 있는 공간이 7개고 4조각으로 자르려면 몇 번만 자른다? 3번만 자른다. 그래서 요 문제의 풀이는 7-1C 4-1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들어온 문제는 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식이 이렇게 들어온 문제. A, B, C, D에서 7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조건? 자연수 조건일 때는 다 이렇게 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7-6이 되는 이유가 4-3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얘는 뭐야? 0이야, 0. 0. 0 이상이니까 얘는 안 돼. 물론 이 이론은 따로 확통 공부한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7개의 사탕을 4명한테 나눠주는데 그러지. 이때는 적어도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하나는 받겠지. 근데 내가 룰을 바꿨어. 0개 이상 줄 거야. 안 준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지. 이게 그냥 7개의 사탕을 4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란 말을 하고 가로치고 못 받은 학생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말이 없다고 하면 문장을 잘 읽어봐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말이 나올 거고 0개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어. 대부분 해주긴 합니다.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꼭 해줄 거야. 그런다는 것은 1부터냐 0부터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야. 뭔 알겠지? 그러지? 근데 뭐 전날은 하나 적어도 하나 준다겠는데 이제 0개라고 하니까 못 받는 소리는 쪽이 팔려. 못 받는 사람 쪽이 팔린다고. 저기 볼 필요 없어. 그냥 쪽이 팔려. 그럼 어째? 쪽을 안 팔리면 어떻게? 뒷거래를 합니다. 뒷거래를. 뭐냐면 본인이 하나 갖고 와. 그리고 나한테 건네주는 거야. 혹시 내가 못 받게 되면 그거라도 하나 주라고. 뭔 이해되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D가 0부터니까 A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부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1. B도 0부터니까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7 더하기 4,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새롭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A 다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부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의 문제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위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얼마가 돼? 11 빼기 1C 4 빼기 1. 너희들은 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바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11 빼기 1로 쓴 거야. 총 11개를 쪼갤 거라고. 자를 수 있는 공간은 10군데고 그 중에 3번만 치면 4조각으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분명 확통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의 수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어디 문제든 나옵니다. 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 이론이야.
두 가지 이론인데 다음에 공부를 하면 위에 있는 이론과 아래에 있는 이론을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얘 이론이 새롭게 있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요 놈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에는 이게 나오면 이거는 이거대로 풀고 이거는 이거대로 풀면 돼. 다음에는 요 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둘 다 나눠서 풀고 둘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렇게 풀 거고, 근데 굳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뭘로 바꾸자? 다 일로 바꾸자 이런 말이야. 알겠나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자,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7이야. A는 3보다 크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C는 1보다 커요. 정수. 그럼 이 문제가 똑같아. 이러한 방정식에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똑같은 거야. 조건 주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다음 보트에 맞고 뭘로 바꿔? 1로 바꿔. 그럼 어째? 두 개를 뺐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1로 바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뭐 그대로 놔두고요. 1이니까. 그리고 요 식이 지금 A-2, B 플러스 2, C는 그대로 놔두고요. 빼기 더하기 그대로 7 그대로 갔네요. 그러면 A-2는 1부터, B 플러스 2도 1부터, C도 1부터. 그렇게 되면 이 문제 답은 이제 62가 답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지금 요 과정이 꽤 중요하다. 요렇게 만드는 과정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는 있습니다. 요런 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야. 15야. A는 짝수야. A, B는 짝수야. 15가 나오려면 짝수가 2개, 홀수가 하나. A, B는 짝수야. C는 홀수야. 이게 나올 수도 있지. A, B는 짝수, B는 홀수야. 그럼 어떻게 바꿔? A를 2A-로 바꿀 수 있겠지. 짝수라고 했으니까. B는 2B-로 바꿀 수 있고 C는 2C--1로 쓰면 홀수가 표현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가 15가 되고 1 넘기면 16이 되고 A-B-C-가 8이 되겠죠. 여기에 A-B-C는 이제는 1부터가 되겠죠. 지금 다 똑같습니다. 지금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변칙 문제 잠깐 언급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예를 들어서 4D 여기 20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A, B, C, D는 다 자연수. 그러면 당연히 요런 놈은 독특한 놈이니까 먼저 해결하고 가야겠지. 이쪽을 넘겨서 써도 되고 D가 1일 때 따로 쓰고 2일 때 따로 쓰고 3일 때 따로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요 놈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식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 정도 이해는 했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입니다. 15 너무 크다. 너무 커. 10만 할게요. A는 1부터야. BC도 1부터야. 나머지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10보다 작은 것이지. 이 문제는 내가 사탕 10개를 갖고 왔고 3명한테 나누어줘. 1개 이상씩 줄 거야. 그러면 어째? 최소 3개는 나눠줘야 될 거고 3개 나눠줄 때, 4개 나눠줄 때, 10개 나눠줄 때 총 8번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못한다가 아니지만 물론 계산식도 있습니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알바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내가 10개를 3명한테 나눠줬어. 예를 들어서 5개를 나눠줬어. 그럼 5개는 남았잖아. 누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3명한테 나눠주는데 5개 나눠주고 5개 남았단 말이야. 누가 먹어? 내가 먹어. 그러면 요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내가 먹는 것까지 하면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A, B, C는 1보다 크다겠고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어떻게 돼? 그렇지. 0부터가 되겠지. 0부터 10개 다 놔주면 난 하나 못 먹겠지. 그럼 D도 다시 1로 맞춰야 되겠지. 지금 똑같은 식의 변형을 해가지고 다 뭘로 만들 거야? 이제 1로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우리는 요놈을 11개니까 10C 3으로 마무리 짓겠다. 자, 문제 흐름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 뭘로 만들 거야? 이 첫 번째 식으로 만든다라는 이론이야. 요렇게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다 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되니? 자, 이 문제하고 관련된 책의 문제는 제일 가까운 문제는 이 문제가 제일 가깝긴 하고 가깝다고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4대의 차를 쓰는데 이웃하지 않게 쓴다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웃하지 않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다의 풀이로 푸는 게 맞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럼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하고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겠어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를 배치를 하고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몇 자리가 남았어요, 이제? 6자리가 남았지? 이 6자리 공석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야? 빈 주차장 6개를 나열하는 방법. 무슨 생각하고 있어? 빈 의자 6개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지, 한 가지. 빈 주차장 6개를 나열을 했어. 선생님 문제 이렇게 해석했지. 얘를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고 하면 얘를 들고 다닌다고. 의자를 들고 다녀. 이 주차하는 사람 주차 공간을 들고 다녀. 말도 안 되겠지. 이게 내용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얘를 들고 다닌다가 차가 주차장 자리를 들고 다녀. 이해되니? 그리고 얘를 줄을 배치를 시킬 거라고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다의 방법이잖아. 이웃하지 않는다 애들을 나중에 배치시키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치시켜. 6개 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고 다른 차들 4차를 7자리에 나열한다. 7P4가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주차장 4자리를 골라가지고 들어갈 자리를 골라가지고 차를 배치한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그런데 얘를 차들이 설 거 아니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차와 요 차 사이에 A개만큼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사이에 A개, 이 사이에 B개, 이 사이에 C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사이사이에 차가 빈 공간에 개수가 있겠지. 빈 주차자리에 개수가 있겠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를 Y라 할게요. A, B, C 썼으니까 X, Y를 쓴 거야.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Y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빈 공간 6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푸세요. 이 문제는 첫 번째 방법 푸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첫 번째 방법이 쉽습니다.
아, 이 말은 이웃하지 않게 집어넣으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웃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을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선생님은 이 방법을 그냥 선택을 한 거야. 이 문제 비슷한 문제라서. 그러면 여기에 x노트에 x와 y는 0부터가 되겠죠. 양쪽 끝이니까. 그렇지? a, b, c는 1부터가 되겠죠. 그럼 다 뭘로 맞춰 나는? 우리는 1로 맞춰. 이래 되겠네. 이제는 다 자연수 조건이야. 그래서 답은 8 빼기 1, 7시 5조각, 7시 4가 되겠네요. 지금 처음에 차들 배치 안 시켰지? 차들 배치시킨 것까지 따주게 되면 4패.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풀이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요런 거야, 요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우리가 뭐 요 정도 차 갖고는 상관하지 않을 거고, 사물함 같은 거, 사물함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 사물함이 4명이 사물함을 선택할 거야. 그렇지? 첫 번째 A하고 B 사이에는 몇 개의 사물함 이상이 벌어져 있어야 되고, 요렇게 나올 거야. B하고 C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요렇게 나올 거라고. 아니면 사물함이 많으니까 여기 사이는 3개 이상, 여기도 3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는 문제를 못 풀어 이제. 다 3개 이상이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해석이 안 돼. 물론 못 푼다는 아닙니다. 못 푼다 아니야. 사물함 2개 버려버리면 돼요, C는. 그럼 나와요. 이웃하지 않는다로 나와. 근데 지금 식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여기는 3개 이상이구나. 여기는 2개 이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 뭘로 바꿔? 1로 만든다고. 1로. 다 1로 만들면 똑같은 풀이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 엄마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럼 이해돼요? 다음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개념이야.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40번이야. 자, 이 문제는 번호를 그냥 매겨줄게요. F1, F2, F3, F4가 제일 쉬운 문제겠지. 왜? 골라주면 4개 골라주면 크기 순서대로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8C 4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는 크거나 같다겠으니까 큰 경우와 같은 경우를 나누어서 풀면 되겠죠. 쓰기 귀찮네. 위에는 크다, 밑에는 같다. 겹쳐 안 겹쳐? 중복사항이 있어 없어? 없지. 중복사항이 없다는 것은 위 아래를 해가지고 더해달라 이 말이겠지. 위에는 8C 4야. 아래는 F2하고 F3가 같으니까 8C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세 번째.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오면 크거나 같다니까 크다 같다 같다 4개 나누면 되겠네. 4개 나눠서 풀면 됩니다. 단 4개 나누다 보면 어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 꽤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가 조금 적당한 상황이고, 대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등호가 없는 것이 쉽다. 확실히 순서가 결정되는 게 쉽다. 그럼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크거나 같다는 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럼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를 F1은 1보다 크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그 다음에 F2가 F3, F4, 8보다 작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까지는. 이건 당연한 말. 뭐가 힘들었어?
봐보세요. 여기서 크다가 더 쉽다고 했지 같다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같은 것을 억지로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하고 F2가 만약 같은 수를 고르면 F2가 거기에다가 2를 더 줘버리면 다른 상황이 되겠지. F1이 2를 골랐어. F2도 2를 골랐어. 그럼 나는 그 자리에 2를 더 줘버리면 같은 상황이라 크다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고? F2 자리에 2를 줘버리면 다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없어? F3이 또 문제가. F2에다 2를 줘버리면 F3이 원래 컸는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부등호를 계속 유지하려면 F2한테 하나를 줬으면 F3도 하나를 더 주면 부등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4는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되겠어? 2를 주면 안 되겠지. 이제 더 커야 되니까 원래 2를 줬고 하나를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더 주면,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2를 주면 부등호가 발생할 거고 8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8은 10이 돼야겠죠. 이제 2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수가 1부터 10까지 중에 4개의 수가 된다 해서 이게 8, 10시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등호가 있는 상황에 대한 풀이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되면 잠깐 오버하긴 하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겠어? 한꺼번에 푼다고 하면 여가 1이었고 여가 8이었는데 여기다가 2를 주고 여기다 2를 주고 여기다 2를 주면 9가 되죠. 그러면 얘는 9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9시 4가 됨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식입니다. 8시 3 더하기 8시 4는 9시 4다. 조합의 공식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조합 공식 선생님이 외울 때 역삼각형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역삼각형 해가지고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이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두 줄은 8시 3, 8시 4 가로는 얘가 같고 아랫줄은 9시 4 요렇게 뒤에가 같습니다. 규칙이야. 요렇게 앞에 갖고 사선 왼쪽 아래로 뒤에 같다라고 공식을 외워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많이 쓰이는 공식이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풀어도 이 문제가 풀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